네, 안녕하세요. 선한스탁 로로쌤입니다.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FOMC가 끝나고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연설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횡보하는 상승 구간에서 34,800 돌파 시도 후에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 14,000 돌파 시도하고 이제 강보합권으로 마감했다. 하락을 제한하고 상승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 결과는 그동안 나왔던 얘기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나왔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3월에 테이퍼링 종료한다라는 것은 그대로 진행되고, 그리고 종료와 동시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이 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시행할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 가능한 방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는데 당장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 상반기에 바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 언론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대차저율 보축소 같은 부분은 이제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것 없고 예측 가능한 방식이 될 거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통화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은 기준 금리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단은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다스려 보겠다예요. 지금 금리를 조기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아보겠다. 정 안 되면은 그때 QT를 하겠다, 양적 긴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금리를 먼저 올려보고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되는지 반응을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1분기에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가능성은 이제 확실하게 낮아져 있고, 그리고 0.25냐 0.5냐 빅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0.5%포인트 0.5bp 같은 경우는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 0.25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또 이제 3월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은 0.25 쪽에 두고는 있는데 아직 금리 인상을 안 했으니까 금리 인상 테이퍼링 종료하고 금리 인상하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봐가지고 이제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더 현재는 우세한데, 또 3월 되면은 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마어마한 악재로 인식했다라기보다는 다우랑 나스닥도 눈치 보기 정도 만든 거예요. 둘 다 강보합 약보합으로 해서 눈치 보기,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에서는 이제 밤새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죠. 이게 호재냐 악재냐, 좋은 얘기냐 나쁜 얘기냐. 제롬 파월 의장 성향상 명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모호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그렇게 신중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은 매파적으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는다.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라는 정도, 그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화정책 기조의 중요 수단, 기준 금리다라는 정도, 그리고 테이퍼링 종료 시기 3월이고 3월에 금리 인상한다. 이 정도만 확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밀렸느냐?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수급적인 부분이 제일 크다. 2700을 한 번은 이탈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급적으로는 지금도 2530 부근 정도까지는 회복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장 전에 오늘 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고 핑계거리는 갖다 붙이면 많죠. 거기에 코로나 14,500명 돌파했죠. 14,518명. 그래서 일일 확진자가 이제 2만 명도 넘어갈 거다. 그리고 10만 명도 넘어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재를 가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내렸는데 이게 신용잔고 물량을 최근에 좀 만족할 만큼 이제 덜어지지 않고 있어서 비투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덜어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공포 구간을 만드는 겸사겸사 거기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장하면서 이제 외국인 쪽에서 뭐 대량 매도도 나왔고 겸사겸사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2700 흔들기가 나왔는데 그냥 흔들기 수준이 아니라 아예 2600 부근까지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보였는데 이렇게 밀릴 때 흔들 수 있는데 2700 이탈시키고 할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뭘 봐야 된다? 풋옵션을 청산하는지 봐야 된다. 지금 내려갈 때 위에만 보지 마시고 일단은 어디에서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뭐 2700 흔들기 정도까지는 나오지만 여기서 얼만큼 더 밀어내리냐는 만족스러울 만큼 신용 잔고가 신용 부분이 좀 감소를 하느냐 혹은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 쪽에서 하락 포지션 쥐고 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좀 이 정도는 만족한다 싶을 때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내려가지 않는 게 하락을 제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하락 포지션 청산이 중요하다. 풋옵션 100억 이상 매도가 중요하다. 장중에는 이제 거의 180억 가까이도 매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이제 거의 동시호가 부분에서 이제 기관에서 이제 크게 늘리고 외국인은 조금 줄였죠. 그래서 100억이 됐는데 자, 기관에서도 하락을 이제 더 이상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는다. 더 적극적이다라고 기관이 먼저 이제 나섰고 외국인도 이제는 추가 하락은 방어해주는 쪽으로 나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경우에 다시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내려간다기보다는 밀려도 다시 회복되는 구간이다. 동일합니다. 2700 한 30 전후 되는 부근까지는 1차적으로 밀려도 여기까지는 올라올 것이고 여기 올라온 다음에 2850 정도 되는 2800 중반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약세 구간에 좀 더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그 다음이 하락 포지션을 청산한 다음이 선물 매수와 콜옵션 매수를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반등이 나올 거냐는 그 후에 정하는 거다. 우선적으로는 풋옵션 청산 하락을 제한하는 포지션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데 1차적인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해서 이 100억 정도면은 시작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억이면 시작이고 적어도 200억은 넘어야 되고 300억 넘어가면 아주 좋고 라고 말씀드렸는데 풋옵션은 이제 슬슬 청산하기 시작한다는 거 규모 있게 청산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끝없이 추락하기보다는 그래도 회복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지금 한가에 떠도는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뭐 2000포인트도 이탈하고 뭐 과거를 회귀하고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뭐 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수출입 동향이나 기업들 실적을 보나 오늘 삼성전자랑 LG전자도 기존에 잠정치 발표하고 확정치를 발표했는데 실적은 좋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계속 암울한 전망만 계속 나오고 그 얘기만 귀에 들리죠. 근데 그 정도까지로 우리가 취약하진 않다. 단지 우리가 부족한 건 무엇이다? 일단은 주변 증시 동향에서 이제 우리가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수급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수급이 조금이라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제 하락을 제한하는 이 부분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3월에서 한 4월 정도에 제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생각해서 이때라고 말씀드렸죠. 6월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3, 4월에 이제 조정받을 것을 생각했었는데 6월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더욱더 급진적으로 조기 인상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3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죠.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는 작년부터 이제 6월 정도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좀 강하게 얘기 나오고 있어서 3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3, 4월 조정 정도 생각했던 게 지금 1월에 조정 들어온 거다. 그래서
오히려 연초에 조정을 받으면 3, 4월에 받을 걸 미리 땡겨 받으면은 오히려 이 조정 이후에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지금이 제일 괴로운 시기일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뭐 JP모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계 유명 투자 은행들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바닥이 어디냐를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들께는 이제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갔다. 기존에는 저희가 2730 아래쪽으로 더 흔들 수도 있다. 더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다. 대신 회복은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슬슬 바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가 끝났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여기를 흔들더라도 이제는 이제 풋옵션 청산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연속적인 기조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락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이제 적어도 회복 구간으로는 간다. 적어도 2700대 쪽으로는 올라올 것이고 2700에서 얼만큼 올라올 거냐는 풋옵션 청산이 추가적으로 청산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선물 매수와 콜옵션을 보면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은 수급이 전환되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수급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풋옵션 매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조정받을 부분을 강하게 당겨갖고 900포인트 여기 지지선인데, 원래는 지지선인데 이 구간도 이탈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 구간에서 이제 지지받으면은 시종잔고 물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종 물량이나 스탁물 물량 털어내려면은 이 구간을 강하게 한번 이탈할 필요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탈시켜 놓고 나서 오늘 한 번 더 세게 밀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아침에 반등가 어느 정도 좀 나오는지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기 시작한다. 이 코스피에서 풋옵션을 조금 더 매도를 하고 제한적인 이제 하락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코스닥도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코스피가 고점을 돌파하는 것보다는 코스닥이 고점을 돌파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최근에 낙폭이 큰 것 같아도 코스닥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인버스 같은 경우 혹시나 물려 있으신 분들 있죠. 인버스, 곧버스 들고 계신 분들, 이제는 서서히 분할로해서 어느 구간에서 정리할 것인가를 보시면 돼요. 저라면 이제 슬슬 분할 매도로 해서 정리의 구간으로 갈 겁니다. 이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죠. 아직도 굉장히 큰 손실이신 분들 많을 텐데, 저라면은 지금이 손절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올해 3, 4월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그 인버스 손절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서히 좀 줄여나가는 단계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 이제는 이제 인버스를 좀 줄이시고, 이제 풋옵션이 추가적으로 청산이 나오는 게 확인된다. 한 200억 이상, 뭐 300억 이상이면 더 좋고요. 나오는 게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인버스가 아니고 레버리지 쪽으로 해서 상승 베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나온다. 적어도 반등만 노린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지금은 포지션을 슬금슬금 이제 좀 전환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해 드리고, 지금은 뭐 시장 봐도 뭐 전 종목 다 밀려 있는데 시총 상위 중에서 보면은 그나마 좀 나은 게 이거죠. 기아. 뭐 올해도 작년에 실적 좋았고 올해도 실적 좋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뭐 이 정도 빼고는 시총상위 쪽은 뭐 거의 뭐 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실적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긍정적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수 영향력으로 밀렸습니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LG이노텍은 다시 뭐 다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일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시총상위 중에서는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고, 나머지는 다 뭐 밀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간단한 이슈들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따상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사이즈가 큰 종목은 이 공모가 상단으로 이제 뭐 선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시초가로 거의 따블이 났다라고 하면은 60만 원인데 이거 뭐 두 호가만 낮췄으니까 이거는 뭐 따블이라고 봐야겠죠. 따블로 해서 상한가를 가기보다는 오늘 보시면은 거의 뭐 장중 동향은 그 마이너스 한 25% 정도 갔죠. 그러면은 거의 따하 수준이죠. 자, SKI 테크놀로지 때도 그렇고 이렇게 사이즈 큰 놈들이 따블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번 밀렸다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물론 더 좋은 기업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 CATL이 뭐 세계 점유율 1위지만 중국에서 보조금 지원해줘가지고 중국 점유율 때문에 그런 거지, 중국만 제외한다라고 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압도적으로 1위죠.
물론 CATL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뭐 좋은 기술력 갖고 있고 큰 대량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는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는 뭐 우리나라 기업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뭐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 이후에 더블까지 나왔으니까 공모 자금을 일부 수익 청산하는 물량이 나왔다. 오전부터 뭐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시작하자마자부터 계속 쏟아져 나와서 뭐 120만 주 이상 뭐 쭉 쏟아냈는데 마감 동향에서 봤더니 이제 뭐 개장 초에만 뭐 120만 주였지 280만 주 넘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260만 정도 매도를 했고 나머지 그 600만 조금 안 되는 만큼을 기관이 다 받아갔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부터 이제 매도세가 몰리다 보니까 일부 HTS에서는 뭐 하이투자증권이나 뭐 KB증권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몇몇 증권사에서도 좀 먹통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에코프로 기업들 이 내부자 거래 수사에 대해서 기업 자체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대신 개개인에 대한 조사지 회사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행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부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거의 한 7% 가까이 그리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어제 거의 뭐 하한가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18%, 19%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을 조금 제한하는 정도, 장중에는 좀 올라오려고 하다가 하락을 제한하는 정도로 보합권으로 마무리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하락을 조금 제한하는 모습 정도는 나왔다 보시면 되고, 그래도 기업 자체가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LNF와 뭐 함께 뭐 가장 뭐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까지 뭐 끼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가장 뭐 규모 있는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래도 저가 메리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저점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하락이 FOMC에서 매파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밀렸느냐라고 하면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매파적으로 가면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야 된다? 금리 인상 수혜주, 뭐 KB금융부터 시작해서 이런 금융지주사들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이런 이 생명보험사들, 삼성화재 같은 이런 손해보험사들 쪽이 움직여야 되는데 금리 인상 수혜주들 별로 안 좋죠. 오늘 보면은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꼭 매파적인 의견 때문에 밀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 동향 그리고 뭐 북한이나 이런 부분 다 끼워 맞추기가 되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온 것이지 금리 인상 3월에 금리 인상한다라고 해서 밀렸다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오늘 뭐 미국장 보시면 뭐 되겠지만 뭐 장중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3%대로 밀려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영향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뭐 다우에 나스닥 다 좀 이제 선물 같은 경우도 밀려 있을 텐데 그 시작 가격 보면은 오늘 그 정도로 이제 뭐 1% 중반대, 1% 후반대로 하락 출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장은 개장 초에 뭐 혼조세를 보이더라도 위쪽 방향으로도 한번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오늘 하락은 미국에서 FOMC 결과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 일부는 작용하지만 명확하게 얘기 안 했으니까 뭐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밀 수는 있지만 적어도 금리 인상 매파적인 의견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올랐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코로나가 뭐 14,518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 뭐 경구용 치료제 시오노기와 함께 뭐 4월에 긴급 사용 승인 받겠다라고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환자 투여는 다 돼 있고 뭐 결과 받아서 결과도 이제 조만간 나오니까 이제 결과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뭐 일동제약하고 시오노기의 이 공동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가 4월에 잘 허가를 받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그 외에 뭐 현대바이오나 한국BNC 그리고 뭐 바이오리더스, 바이오스마트, 시스웍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이후에 EU 집행위에서 원전 부분에 대해서 그 친환경이냐 아니냐, 녹색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독일부터 시작해서 몇몇 국가들은 친환경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기존에 이제 친환경으로 분류했는데 일부 국가가 반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전기전부터 시작해서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영업정지 쪽으로 해서 한 차례 크게 밀렸었죠. 그리고 나서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 조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성파워텍이나 일진파워 같은 경우가 어제에 이어서 좀씩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렵게 흘러가고 하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오를 것이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 생길 것이다 라고 하면 뭐다? 엘컴텍이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뭐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오늘도 뭐 반짝 상승하면서 엘컴텍이 살포시 움직였다.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이제 이 윗골을 달고 하면서 이제 터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뭐 1,400원대 이 구간을 넘어서 1,500원만 넘어가준 1,500원 위쪽만 안착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항받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는 우양을 비롯해서 이런 마켓컬리 2월 상장에 대해서 2월 상장하기 위해서 그 예비 심사 신청을 한다라고 해서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근데 시장이 워낙 밀리다 보니까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 컬리가 뭐 그 우양이 컬리 상장에 의해서 이제 거의 한 20% 가까이 상승했었는데 윗골이 다가 쪼르륵 밀렸죠. 거래량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 휴식 구간에는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우양이나 뭐 흥국 FMC, 뭐 K스피드 등등 이런 종목들 관련주들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최근에 이제 좀 어려운 증시가 뭐 지속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뭐 봄에 나와야 될 이 조정이 선조정을 좀 받고 있다, 좀 당겨져서 받고 있다. 그래서 공포 구간이 나올 수 있고 아직은 공포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서야 공포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죠.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고 주식을 다 때려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점을 다지기 시작하느냐에 대해서는 순서가 하락 포지션을 축소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는지를 보는 게 맞아요. 하락 포지션을 축소한다라고 하면 하락은 제한될 것이고 추가 하락은 막을 것이고 그리고 상승 포지션이 구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락한 다음에 일부 회복해야 되는 구간 정도, 예를 들면 2,700 위쪽, 2,700 초중반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횡보 나올 수 있다. 혹은 위쪽 올라갔다고 다시 내려올 수 있다. 상승 포지션이 플러스 알파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횡보하는 척하다가 위쪽으로 더 회복이 된다, 빠른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을 제한하기 시작하는 움직임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단계가 시작됐으니까 2단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저희가 장 마감 후에 이렇게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회원분들은 이제 장중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포착되는 대로 저도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선적으로는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포지션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시작은 됐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간이고 힘든 구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이 여기서 아예 뭐 박살나고 끝나고 과거에 뭐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시장이 끝없이 무너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정상적인 종목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제 뭐 1차 반등 나오거나 할 때 여러분들 종목이 뭐 너무 테마성 종목이거나 하면 그런 종목들은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맞고, 똑같이 좋은 종목, 테마성 종목 같이 밀려 있다라고 하면은 뭐 테마성 종목은 수급이 안 들어오면 계속 바닥에서 벅벅 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으로 좀 옮겨 놓으면은 먼저 올라오거나 혹은 조금 쉬었다가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을 좀 교체해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정리해 드리면 되겠네요.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잘 이것만 이겨내시면은 또다시 더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잘 이겨내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